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 이슈더 라이브 여러분 기다리신 대로 이충근 박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가 뵈면서 네, 진짜 국제 정치에 대한 공부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제 2030 그 멸공 방송이 이제 이틀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정용진 부회장이 그렇죠. 그 계속 멸치랑 콩, 그리고 멸치콩, 달걀이랑 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막 릴레이처럼 번지면서 제가 그런 그렇죠. 방송을 좀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첫날 방송 딱 끝나고 이제 사무실에 내려오는데 박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요 사진을 계속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박사님께서 이제 저녁을 나도 이렇게 지금 드시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셔가지고 멸치에다가 콩 그리고 저 계란 후라이에다가 파를 같이 해가지고 여기 그 사모님께서 식사를 해주시는 아니 그날 이제 예. 우리 교회 마치고 밤에 네네 이제 집에 가면서 예. 그 저희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예. 저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 너아라 TV를 보니까 그날 네.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날 첫날이죠. 네 맞습니다. 첫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뭐 우리 맥다니엘 군하고 이영환 PD가 정말 재밌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뭐 보질 못하니까 운전하니까 네네. 들었는데 네네. 집에 가서 야 밤참 좀 먹자 내 배가 좀 고프다고. 예배 드리고 그랬더니 나면 우리 와이프가 딱 예. 그 멸치하고 콩이 있다는 거야. 마침 잘 됐다고 그러면서. 네네. 그래서 뭐 뚝딱뚝딱 하면서 그러셨구나. 네. 달걀을 만드는데 네네. 또 파하고 달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밥은 뭐 볶음밥 이제 먹다 남은 거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녁으로 예. 먹고서 우리 방송 마지막 했는데 그 재밌어서 보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보낸 건데 제가 어저께도 방송 시작할 때마다 계속 써먹었습니다. 저희 그 우리 뭐 보내주셔서. 밥상 겸 뭐 예, 책상 겸 막 쓰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미국 텍사스 대학교 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학교 그 저거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긴 달력들이 있어요. 뭐 네네. 대학마다 다 있습니다. 네, 깃발처럼 생긴. 그러니까 그거 이제 자기 학교 마크 학교 깃발이죠. 그러니까 예. 그 텍사스 롱혼스라고 그래가지고 텍사스 대학의 상징 동물이 그 미국 가면 그 소가 뿔이 무지하게 긴 놈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롱혼이라고 그러는데 학교의 상징 동물이 그 소라 소. 네네. 그래서 그 색깔도 저게 소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불그스레한 거. 네네. 그거를 제가 유리 밑에 깔아놨는데. 이게 그래서 밑에 그 탁자 밑에 그 유리 탁자 사이에. 밑에 네네. 그게 학교 깃발입니다. 그래서 저거 사진 보내주셔가지고 그날 아주 뭐 네. 총기 있게 방송을 하시는데 너무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다가 또 보내주셔가지고 참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본지로 들어가기 전에 네네. 멸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유래로 처음에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지. 멸공이 말이죠. 미국에서도 멸공이 있고 그 공산주의와 싸울 때는 그 멸공이 다 있었습니다. 예. 옛날에 그 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공산주의자는 이 쓸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자유주의자들이 예. 이거는 안 된다. 이거 뭐 반공을 넘어서 멸공. 그리고 우리도 군대에 가보면 그 멸공이라는 노래 다 기억 네. 나시죠? 멸공의 우리, 횃불. 멸공의 네. 횃불. 너무 좋아하던. 저도 뭐 군대 에 있을 때 그거 행진할 때마다 부르던 노래입니다. 아침에 행군할 때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누구야 그 우리 국민혁명당 사무총장 그 이동호 선생은 그 노래방 가면은 멸공의 횃불을 부릅니다. 노래방 가서.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래서 목소리도 아주 좋으시잖아요. 뭐 아주 그 유명하고 네네. 우리 그랬는데 최근에 저거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게 참 놀라운 일인데 그 세계적으로 그런 경향이 생기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1990년에 소련이 무너졌단 말이야. 예.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벼운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책 봐도 괜찮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풍조가 소련이 망하면서 생긴 겁니다. 예. 소련이 1990년에 이제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1990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날 그냥 깃발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이 세상 곳곳에 네네. 공산주의가 또 창궐을 하는 거라 사람들이 안 무서워하니까 그런 역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60년대 50년대는 이거는 안 된다 해서 미국도 엄청나게 반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공과 멸공에는 조금 더 과격하게 차이가 멸공이 있지 더 않습니까? 포지티브하죠. 반공은 그냥 반대하는 건데 예, 멸공은 아예 그냥 액션을 취하는 거죠. 없애는 거니까.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엘리미네이트 시키는 겁니다. 제거해 버리는. 예. 그러면 왜 반공에서 이렇게 멸공까지 이어지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뭐 그 우리 요새 그 우리 국민들이 참 위트가 있어요. 그 참 재밌잖아요. 예, 그 맞습니다. 멸치콩 이게 그 맞습니다. 싸움을 하면서도 아주 피 터지는 싸움이 아니라 예. 그 위트를 놓고서 싸우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만큼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 자신이 있는 거죠. 예. 그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 많은데 우리 국민들이 자기네들이 선전에 넘어갈 거라고 믿는 공산주의자들은 없을 겁니다. 이미 못 넘어갈 때까지 왔어요. 전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맞습니다. 뭐 맛있는 거 먹고 지금 살 안 찌려고 돈 쓰는 나라가 됐잖아요, 한국은. 맞습니다. 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공산주의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공을 하더라도 참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죠. 멸콩하고. 맞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시가 이제 반공을 국시로 하고 그랬죠. 네네. 그 정도로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좌파들이 언제든지 그 말싸움에서 유리해요. 예. 왜냐하면은 그 우파적인 논리, 보수적인 논리는 이 브레인에다 호소하는 겁니다. 뇌에다가 아직은 냉혹한 그 이성. 네네. 그런데 좌파들의 논리는 주로 감성에 호소를 해요. 네, 반응이 훨씬 더. 네.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이 심장이 더 빠르잖아요. 네, 이건 이 맞습니다. 뇌보다. 예. 그래서 영국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20대에 좌파가 아닌 자는 심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네네. 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대에도 좌파인 자는 네네. 뇌가 없는 인간들이다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게 그 말로 열정적으로 하는 거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다 깨닫게 되죠. 네. 그래서 또 하나 조금 궁금했던 게 왜 대한민국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산주의로 이제 막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번져 나가기 시작했을 때요. 그럼요. 그 당시에 보면 왜 이렇게 공산 국가들이 세워질 때 네네. 처음에 대부분 좀 비슷한 이 동부 유럽들. 네, 시나리오를 좀 보면 합작 정부가 먼저 좌우 합작 정부가 들어서고 그렇죠. 그다음에 좌파 연립으로 간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씩 제거를 하고 소련의 위성 국가로 다 하나씩 세워졌지 않습니까? 좌하고 우가 연립하게 되면 우는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게 이제 네네. 우리 가끔가다 우리는 뭐 좌우 그러는 게 좀 그렇고 우리는 뭐 네네.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세력인데 맞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그런 세력인데 자유민주주의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개인적입니다. 개인의 자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럿이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때로 일하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자기 개인의 자유가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파라는 사람들하고 좌파들은 사람은 집단, 자기 개인보다는 사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집력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붙여서 싸우면은 불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정말 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개인의 자유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게 그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가 승리하는 거고. 네네. 그래서 소련 같은데 지금 아까 그 동부 유럽이 이렇게 이 연합을 한 다음에 공산주의로 넘어갔다 그랬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실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거로 인간들이 먹고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소련 학자들이 네네. 1990년에 그 나라 망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엄청나게들 많이 왔어요. 네네. 제가 그때 이제 뭐 그때는 상당히 젊었을 때인데 네네. 그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하면서 그때 소련 학자들이 한국에 온 사람들을 우리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말단 연구위원일 때죠. 네네. 40도 되기 전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차가 엑셀이었습니다. 제일 조그만 거. 네네. 근데 우리 그 연구소 소장님이 네. 나보고 소련 학자 두 사람을 데리고 다니라고 일주일 동안 내가 서울 구경 다 시켜주고 그 녀석들을 이제 공부시켜 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소련 사람들 뭐 체격 있는 사람들이 뭐 조그만 차 타고 그러면서도 이
자기네가 보기엔 그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한국이 먹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먹는 게. 보고 적지 않은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아, 뭐 쇼크 먹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내가 가장 쇼크를 준 거가 예. 뷔페집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 내가 케어 시켜놨습니다. 와, 뷔페집 가면 뭐 눈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 그 뷔페집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케어 시키는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그 뷔페집 없어졌을 건데 90년대 아주 난리던 뷔페집입니다. 저 인터컨티넨탈 호텔 옆에 네네. 백조 뷔페라고 있었어요. 그지 뭐 그래도 비싼 집이에요. 그래도. 예. 근데 내가 이 사람들 그 자유주의, 자본주의 공부시키느라고 뭐 내 사명이 그거니까 네. 그걸로 이제 데리고 갔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거냐고. 예. 그래서 한 바퀴 쭉 돌고서 네. 한 바퀴 쭉 돌고 이게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돌고서 맛있는 걸 네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걸 퍼다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네네. 몇 그릇 먹으면 되는 거냐 이거야. 그래서 아니 이미 돈 다 냈으니까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으라고. 먹고 싶은 대로. 예. 이미 돈은 냈다. 네가 안 먹고 나가도 물만 먹고 나가도 돈 다 냈다 그랬더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참. 그래서 그 한 친구가 그 짜이제프 박사라고 예. 경제학 박사였는데 네네. 일본에 가서 회를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회만 한 10그릇 떠다 먹더라고요. 그 맛있었어. 집중적으로 회만 갖다 먹고. 그리고 한 친구는 블라고 볼린이라는 그 정치학 박사인데 예. 그 친구는 그 소련의 제일 큰 연구소가 이메모 연구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에 미국 담당 연구위원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나머지 생애를 네네. 소련을 미국 같은 나라, 이 한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로 만드는데 평생을 네. 바치겠다고. 야, 그러니까 자유의 맛을 한번 보고 나면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음식이 이렇게 많이 써 있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거를 아니 먹기도 전에 돈을 다 냈는데 마음 놓고 먹어야 된다는 개념을 잘 모르는 거라. 네네. 이미 다 냈다고. 그래서 내가 딱 네네. 그 친구한테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그 블라고 볼린이라는 박사한테 지금 그 사람은 죽었어요. 닥터 블라고 볼린 이게 자본주의의 마력이요. 이게 자본주의의 마술이야. 네네. 매직 오브 캐피탈리즘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아니야. 이게 자본주의의 아름다움이야 그러더라니까요. 뷰티 오브 캐피탈리즘 그래서 내가 오히려 네네. 자본주의에도 문제점이 많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은 예. 그래서 내가 자본주의에도 문제점이 많고 너네 사회주의에도 좋은 거가 있지 않았었겠냐 그랬더니 조금 좀 화를 내면서 좋은 거가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구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또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 소련 학자 2명을 네네. 나보다 나이가 다 많은 사람들이죠. 난 그때 40도 되기 전이니까 예. 일주일 동안 서울 구경시켜주면서 그 사람들 내가 감동을 거기 가서 줬습니다. 뷔페집 가서. 결국 그 먹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 이 얼굴에 써 있는 거가 자기네는 대한민국보다 100배나 넓은 나라인데 먹는 거는 여기가 훨씬 많다라는 그 회환. 사람들이 원래 총칼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죠. 빵 한 조각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빵을 그래서 등소평이 그랬습니다. 밥을 굽는데 사회주의가 무슨 사회주의냐. 참, 맞습니다. 그 밥을 안 굽는 나라들은 전부 자본주의 국가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고양이가 쥐를 잡는데 고양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고. 그래서 흑묘 백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 쥐를 잘 잡으면 되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등소평 같은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부자가 되라. 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지무지하게 그 반사회주의적인 거, 반공적인 거죠. 본인들의 사상과 반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참. 선생님 그러면 아까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어떻게든 종북이지 않습니까 지금? 종북이죠. 이 종북 좌파죠. 예, 종북 좌파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이게 사실 합작 정부 아닙니까? 연방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깨알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뭉치지 않아요. 네네. 뭉치지 않는 우파하고 뭉치는 좌파하고 같은 레벨로 놓자는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싸움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파가 분열돼 있는 우파가 지는 거죠.
그거는 다 꼼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반대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연방제를 할 수가 없는 거가 네네. 연방은 적어도 색깔이 같고 속성이 같은 나라끼리 합치는 게 연방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가 네네. 지금 텍사스는 무지하게 그 우파적이고 네. 이제 캘리포니아는 좌파적이지만 그래도 본질이 둘 다 자유주의,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연방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야. 그 이게 하나는 자유주의 체제고 하나는 사회주의 체제인데 그게 두 개가 어느 경우도 연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그 멸공 한번 이 이슈를 보면서 정용진 부회장이 사실 뭐 SNS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멸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실 저 태극기 드신 어르신들만 쓰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용진 부회장이 그 멸공을 외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까지도 멸공에 대한 어떤 거리감 없이 좀 친숙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우리나라 된것 그 같습니다. 젊은 세대는 예. 나는 그들이 이제 정말로 자유주의자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맞습니다. 그들은 결코 사회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들이 우리랑 다른 거는 그 우리 젊은 세대들은 체험적으로 자유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우리 때는 점심 먹으러 혼자 가면 그거는 바보였습니다. 둘이 몇 명이 같이 가야 돼. 예. 근데 요새 애들은 점심 먹으러 혼자 가는 게 아무렇지 않습니다. 네. 혼밥 먹으러 간다 많이 하죠. 혼밥이란 말 우리 때는 없었던 거예요. 혼밥은 그 정신병자들이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네네. 원천적으로 자유를 체험한 친구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뭉쳐서 뭐 하자 이러는 거가 아니 내 거 내가 챙겨야지 뭘 네가 뭔데 내 거를 해줘. 맞습니다. 어. 선생님 제가 이렇게 볼 때 20, 30대가 말하는 자유 우파에 대한 정의랑 예. 지금 이제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1세대, 1.5세대 어르신들이 말하는 자유 우파의 정의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1세대, 1.5세대 어르신들은 안보에 대한 굉장한 그 그럼요. 중점이 있고 근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20, 30대는 자신들의 피해를 본 어떤 공정에 대한 정의감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의 개념도 좀 다르고 예. 그리고 이제 국제 정치 그 환경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다른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반공인 거는 살아봐서 그렇습니다. 6.25 때 경험해 본 사람들 어른들 예,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평양에서 피난 나온 사람인데 예.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나도 리버럴이죠. 대학생들 다 리버럴이니까. 네네. 그 내가 그 심지어는 한번 우리 어머니랑 말다툼하다가 박정희나 김일성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정말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살아보지도 않고 대학교 가서 공부 조금 했다가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박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셨군요. 아니 그때 이제 우리는 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다 그러니까 그 말을 했더니만은 네네. 그때 그 어머니께서 너는 살아보지 못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거야. 참 살아본 세대 어르신들이 그러면, 이야기하는 것 참 새겨들 필요가 있는데. 북한에서 그러니까 걸어서 네네. 6.25 때 걸어서 대구까지 우리는 대구까지 피난 갔었거든요. 예. 그 세대들한테는 우리가 이론으로 설득이 안 됩니다. 몸으로 그건 안 되는 걸 아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 나가 보면 간혹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온도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개념이 좀 다르죠. 예, 맞습니다. 방향만 같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도 설득하기 위해 이 온도의 어떤 중간 다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늘 하는데요. 참. 그래서 그 국제 정치학이 그들을 설득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제가 우리 그 지금은 요새 뭐 별로 뜸하지만은 한 10년 전쯤 그냥 젊은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그랬는데 예. 나랑 같이 이제 하던 그 활동을 같이 하던 내 후배지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하던 후배가 있습니다. 네. 그 친구도 옛날에는 왕년에는 뭐 완전히 그 레닌주의자예요. 그런데 그 좀 이제 마음 잡고 돌아와서 네네. 이제 대학생들 교육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그 국제 정치 강의하는 걸 보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애들을 가장 빨리 보수 우파로 바꾸는 게 국제 정치학이라고. 그러니까 국가라는 개념을 거기 집어넣어 주면은 지금 우리 애들은 이제 사회 정의, 국가까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국가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괜찮다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예. 자기 개인이 더 중요하지 국가가 중요하냐까지도 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왜 97년도에 IMF가 있었고 그렇죠. 근무호기 운동을 막 했었잖아요. 아, 그러면 근데 지금 IMF 터지면 자기 집에 근무호기를 하지 절대 국가를 위해서 근무호기 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IMF 때 그때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어릴 초등학생 때죠. 때였습니다. 예, 예. 나는 IMF 때 예. 우리 그 와이프하고 내 금반지 갖다 냈어요. 은행에다가. 아, 예. 나는 그 2돈짜리 네네. 우리 어머니가 이제 대학교 졸업 기념으로 해준 반지고 우리 와이프도 그래서 반지 나 그때 내고서 네. 그때는 뭐 나라가 망한다는데 이거 뭐 갖고 있으면 뭐 하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요새는 내가 그러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변한 거 보고서 네네. 나도 지금 같으면 안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맞습니다. 시대가 진짜 굉장히 급변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참 나라가 살아야 된다는 그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게 97년인가 그래요. 예, 맞습니다. 지금이라면 내가 이 반지를 뽑아서 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국가 사회에 대해서 조금 좀 분노하는 마음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 예, 맞습니다. 참.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사회가 더 이제 자유 우파 정권이 교체가 된 이후에 국가 네네, 국가 맞습니다.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 요새 성경을 이렇게 곰곰이 읽어보면서 그 국가의 그 요소들이 창세기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 너희 그 손자 자손들을 참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예, 맞습니다. 그게 인구라는 의미입니다. 인구. 적정 규모의 인구가 있어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아브라함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너한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 네가 보는 땅이 다 네 거다. 영토. 그 영토하고 국민이 없으면은 나라가 생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있어야지 믿음, 주권,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성경에 그 딱 보니까 네네. 여기 국가론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진짜 그래서 우리 성경의 젊은 모든 친구들이 게. 네네. 그래서 그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국가가 없으면은 경제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 이스라엘 사람이 2000년 동안 네네. 국가가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는 국가가 없는데 국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참 진짜 그게 무서운 거죠. 전 세계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국민이 돼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참. 선생님 그러면 오늘 그 있었던 이슈인데요. 네네.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미사일은 조금 더 위협적인 것 같습니다. 뉴스 언론에 보니까요. 그 뭐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미국 가서 공부할 때 미사일이 국제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를 이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네네. 미사일은 못 막는다 이거야. 왜? 빨라서. 그러니까 전쟁이 30분 만에 끝나는 겁니다. 미사일로 서로 싸우면은. 지금 북한에서 만약에 미사일 한 발 딱 쏘면 좀 수도까지 오는데 그렇죠. 얼마나 그래서 걸릴까요? 북한이 지금 네. 그러니까 보통 미사일은 음속 5배쯤 되는 거로 칩니다.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네네. 우리가 미국 갈 때 비행기 타면은 그게 음속 1로 가는 겁니다. 시속 한 900km, 1000km. 네네. 가끔 가다가 그 미국 갈 때는 바람을 타고 가니까 예. 음속이 넘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트기들, 공군기들 보면은 그 성능 좋은 것들이 음속 마하 2, 마하 2.5 이렇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북한이 마하 10짜리 쐈다는 거 아닙니까? 기사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와 마하 10. 마하 10이면은 엄청 초속 빠르네요. 340m인데 예예. 거기다 곱하기 10배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초속 3.4km라고요. 초속 3.4km. 그렇죠. 그럼 서울하고 평양 그냥 직선거리로 200km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분 3km 조금 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1분 조금 넘으면 서울 평양에서 쏘면 서울에 1분 만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평양에서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그렇죠. 1분 만에 미사일이 1분 10초 정도 만에 서울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예. 막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야 심각한 거네. 그러면 그래서 요새 새로 나온 이론은 북한이 쏠라고 그러면 이렇게 들고 있다가 쏠라고 그러면 이렇게 세우잖아요. 네네. 그때 때려야 된다라는 이론까지 나와요. 인공위성에서 포착하고 있다가 미사일 포가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북한을 다 사사시 보고 있다가 예. 미사일을 남쪽을 향해서 들었다 그러면 먼저 쏴라라는. 선생님 그러면 지금 북한이 저렇게 계속 미사일로 도발을 하고 있는데 국제 정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좀 대처인지 또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참 그 어려운 일인데 예,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저거밖에는 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우리가 뭐 말로 설득이 되냐 안 되는 네네네. 체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굶고 뭐 지금도 입밥에 고기가 김정은이가 한 말입니다. 주민들이 쌀이 아니라 뭐 보리를 주시고 그런 게 안 돼 보여가지고 네네. 앞으로 그 쌀을 먹이도록 하겠다고 그런 나라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미사일 쏘는 거거든요. 네네. 음속 10배짜리 미사일을 또 쏘고 지난 5일날 쏜 거 오늘 쏜 이유는 아마도 이런 거가 있을 거예요. 미국 학자 한 사람이 네. 북한이 그 초고속이라고 그랬는데 초고속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지만 저 초고속 있어 하고 다시 쏜 겁니다. 일주일 만에 2번 쏜 거거든요. 어떤 반박의 메시지를 담아서 보는 그렇지. 거군요. 예. 니네가 우리 쏜 거를 가볍게 보내 하고서 그런 그 정보의 반발도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저거 뭐 한 발 쏘는데 몇백만 불씩 들어가는 건데 참. 저거로 강냉이를 사오고 네네. 뭐 먹을 거 사오 보세요. 북한 국민들 먹지. 절대 굶어 죽을 일이 없을 텐데 저렇게 하고. 근데 다행인 거는 최근에 그 북한 쪽 잘 아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네. 북한 군인들한테도 보급이 끊어졌답니다. 비누 칫솔 같은 게 안 내려온대요. 와 군인들한테까지요. 전방에 있는 군인들한테도. 야 그럼 이거 그냥 나라가 아니죠 이미.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었지만 군부까지도 식량난이 생길 경우에 그런 반발이 극단적인 사태가 음, 뭐 어떤 그 북한 탈북자 중에서 뭐 그 아주 이 지식인들이 좀 있습니다. 예예. 뭐 이렇게 좋은 책 쓴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분 중 한 분이 그 차라리 휴전선을 터서 북한 군인들이 남한으로 빨리 도망오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와 진짜 이게 사태가 심각한. 어. 지난번에 저희 연초에 이야기해 주실 때 아마 2022년도를 북한 정권 체제 유지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예측을 좀 하신다고 저는 보셨는데. 내가 작년 2021년 네네. 2020년 4월 1일 날 예예. 장교들한테 쌀을 3분의 1만 쌀이 아니라 식량을 네네. 한 달에 열흘치를 참. 그게 벌써 1년 좀 넘었잖아요. 그죠? 예예. 그런데 그걸 한시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추수하면은 다 주겠다는 소리지. 근데 그 해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습니다. 북한에. 아이고. 그러니까 뭐 북한의 핵시설에도 물이 찼다를 정도로. 그래가지고 지금 먹는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정보 이렇게 그 우리 나름대로 이제 수집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군인들이 하도 가난해가지고 후방 군인들은 후방은 또 이렇게 이 배급이 아무래도 전방보다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 12군단이라고 저 그 백두산 부근에 있는 군단은 별명이 거지 군단입니다.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그냥 거지 군단이라고 부른대요. 불쌍하고 그래서. 야, 선생님 그러면 지금 사실 제가 봐도 김정은이 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떤- 단말마. 우리가 이제 가까다 단말마라는 걸 쓰잖아요. 이거저거 다 안 될 때 이제 마지막 발악하는 거. 그게 그 도발, 그 대규모의 도발일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핵 무기인데 네.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나 될까요,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핵 이론상으로 네네.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면은 이 나라를 핵으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을 맞는다는 것을 우려할 때 네네. 그때는 이제 북한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핵은 네네. 대한민국만 때리는 거로는 아직 그 완성 완성이 단계가 안 된 아니다. 거예요. 아. 왜? 우리는 보복을 할 수 있거든. 미국이 보복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미국의 보복을 막기 위해서는 네. 미국의 도시 하나는 최소한도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네네. 북한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미국이 그 상황은 허락하지 않을 거다는 그 얘기예요. 미국이 거기까지는 허용하지 않을 거다. 어. 그럼 사실상 김정은의 카드는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자기도 이제 김정은이 딜레마예요. 그 미국에서 그 최근에 나온 책인데 한 1년 됐어요. 네네.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은 대통령한테 특별 보고를 하러 이제 이 별 4자리가 들어갑니다. 그 친구가 합참의 부사령관이 들어가요. 예예. 지금 현재는 공군 대장입니다. 미국 합참 총사령관은 육군 대장인데 네네.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대통령한테 이제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안보 브리핑. 네네네. 근데 거기에 북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은 지금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북한의 대륙간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평소에는 그 바퀴 여러 개 있는 차에 이렇게 등허리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쏠 때는 이제 각도를 세워야 돼요. 수직으로. 네네. 쏘 올려야 되니까. 이 각도가 이렇게 섰을 때 각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에 들어가는 거가 선제 공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이 물어보겠죠. 그게 네네. 우리한테 쏘는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라고 이제 질문하면은 네네. 예, 확신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북한은 미국을 쏘겠다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쏠 수 있다고 가정하고서 우리가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침략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박사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이 선제적으로 북한을 타격할 만한 지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대통령이 어떤 있죠. 자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파이어 앤드 퓨어리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파이어 네, 분노의 공격을 하겠다. 예. 그 얘기가 오늘 그 미국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그 바이든이 대통령 돼가지고 1년 예, 동안 예. 뭐 했냐 이거.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 전직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 그 외교 안보 담당 그 네네. 보좌관 했던 사람이 오늘 그 방송에 나와서 다시 이제 그 파이어 앤드 퓨어리 네네. 분노와 뭐 이 불 정책으로 북한을 다시 아주 압박을. 급박하게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뭐 대충 뭐 대화로 한다 뭐 그러고 맞습니다. 두고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공산주의와 사실 대화하는 게 답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박사님?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다 무너졌어요. 그 레이건 대통령이 쟤네들하고 말로 되냐?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왕창 만들자. 그럼 저것들이 만들라고 자기네들도 따라오지 않겠냐? 네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그 소련 무너뜨릴 때 재밌게 대답한 거가 지금 소련이 미국보다 무기가 더 많은데 예예. 지금 군축하자는 게 말이 되냐? 더 많은 놈이 왜 줄이겠니? 네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지 하고 그래서 저것들이 못 따라오게 하고서 줄이자고 그래야지 주는 것이다. 그 말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의 강경 정책을 많은 사람들이 욕했죠. 그 사람이야말로 반공투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욕했지만은 정말 소련을 공산주의를 확실하게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야, 역사가 그것도 증명해 그럼요. 준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야, 오늘 박사님 모시고 또 북한 미사일 관련돼서 그리고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부회장이 쏘아 올린 멸공이라는 걸로 나는 그거 네네. 보고 네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그 옛날보다 진보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나 그냥 뭐 건강하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딱 느낌도 산뜻하고 메시지도 정확하게 담겨 있고 또 국제 정치가 이렇게 매주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정리를 싹 해주심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지금 북한이 6일 만에 한 번씩 미사일 쏘고 연초에 저게 또 의미 중에 하나는 종전선언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하고는 안 하겠다고 여러 가지 메시지. 그러면 다음 대통령을 굉장히 학수 고대하고 있겠네요. 그렇겠죠. 뭐 참 지금은 이제 안 된다고 되는 거고 또 미국하고도 뭐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네네. 북한을 죽일 수 있는 나라도 미국이고 살릴 수 있는 나라도 미국입니다. 김정은이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 자기를 정말로 중국이 살려주고 한국이 살려줄 수 없어요. 예. 미국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러면 사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김정은 씨 네네. 그 상황을 잘 알고 정책을 바꿔서 살 길을 국민들이 사는 길을 택하라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슈더 라이브 이렇게 박사님 모시고 또 북한 관련돼서 미사일 안보가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박사님 모시고 또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있으면 빨리 요청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매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